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미국 쪽보다는. 엔비디아 쪽보다는 다른 진영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서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서 좀 전파된 것 같고요. 네. 최근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오히려 일반 서버 쪽도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당연하겠죠. 여기서 한번 조정이 세게 올 것이다. 그런 의견들을 바로 눌러버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네.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들 이제 상담을 주세요. 이제 본전되는데 팔아도 되냐?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잖아요. 네. 네, 한국증권TV 오랜만에 왔다고. 정말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왔는데 지금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기억을 해주실지 한 네. 3년 정도,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염정 이사님을 왜 기억 못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카카오 네이버 그죠? 그러니까요. 카카오 얘기하면서 우리 네. 진짜 그때 신나게 네. 카카오 얘기했었는데 오늘 또 카카오 얘기 한번 할 타이밍이 와서 저를 부르신 거죠. 좋네요. 네. 일단은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대세인데 그죠? 대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좋아서 반도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지수를 밀어붙이기에 가장 좋은 게 반도체이긴 그렇죠. 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9월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SK하이닉스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수급 유입에 따른 지수 상승 같이 나타나면서 계속 그 수급을 한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 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소부장 종목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9월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섹터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기존에는 최근 한 1, 2년 동안에는 HBM 진영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중심으로 하고 반도체 레거시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트랜스포스에서도 이 SSD 가격 전망 전반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SSD뿐만 아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올해 4분기 가격 전망치는 기존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랬는데. 그죠? 언제적 얘기죠? 그죠? 겨울 온다고 분명히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엔 겨울을 맞았죠. 예. 뭘 맞아요? 지그들 말하고 싶은데 오늘은 또 이제 다시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긍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바꾸면서 그죠? 네. 말 바꾸기는 정말 잘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동참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같이 시장을 좌우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겨내지 그래서 못하고 지금 다시 또 방향을 상황이 바뀌면 선회하죠. 이제 또 바뀐 데 따라서 그죠? 네, 얘기를 하고.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빠르게 그러니까. 태세 전환하는 쪽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네. 또 이럴 때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번엔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얼마 전엔 안 좋다고 왜 좋다 그래?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모건스탠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죠?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요. 어떤 네. 기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성전자 이제는 헤어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그 다음날 똑같은 언론에서 삼성전자 지금 살 때다. 뭐야? 근데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은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제된 시점입니다. 예. 제 말은 이제 같은 언론사에서도 네. 기자가 다를 수 있고 톤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죠? 이제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뷰가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분명히 안 좋았던 건 맞죠. 그건 팩트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물론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서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를 조금은 여유폭을 갖고 볼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HBM 시장에 그 상대적인 열의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HBM 시장이 오히려 그 기존 독점 체제에서 조금은 더
뭐 마찬가지죠. 그 AI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쪽보다는 다른 진영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그에 대한 그 뭐 수혜라고 하기는 어렵고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서 좀 전파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HBM 쪽만 부각시키지 않고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기존 레거시 반도체 디램이나 쪽에 그죠? 네, 낸드도. 반도체 네. 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4분기부터는 이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제 메모리 가격은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좀 갖고 걸어가고 있다가 최근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오히려 일반 서버 쪽도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당연하겠죠. 네. HBM 쪽만 강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그에 따르는 그 디바이스 쪽 모든 디바이스 쪽이 전반적으로 다 이에 대한 그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서버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AI 쪽 기존의 이제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최근에는 그 기업들의 흐름이 옮겨갔죠. 최근 미국장에서는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다시금 네. 주목을 받고 근데 그 팔란티어도 이야기는 가고. 네, 계속 있었어요. 이제 AI 쪽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고 결국은 온디바이스 쪽까지도 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쪽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모멘텀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가야 될 길을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본격화 추세에 따라서 기존 HBM뿐 아니고 그에 따른 레거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참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다가도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아니 수도 근데 있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 반도체는 항상 물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도 네.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잉 증설하면 그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 오르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HBM 잘 팔리는데 그러면 사실 HBM이 잘 팔리면 거기 들어가는 디램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죠? 좋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분은 그러대 HBM이 잘 되는 거지 디램이 잘 되는 거냐? 그 무슨 소리가 HBM이 결국 디램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금 생각하면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글로벌 기업들은 어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간 새벽에 네.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일단 시장에서는 이미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업황 자체도 어느 좋긴 합니다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네. 실적 좋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도 선반영되고 있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FOMC가 시장에선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 일부 이제 약간의 부정론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여기서 한번 조정이 세게 올 것이다라고. 조정의 변곡점? 그렇죠. 조정의 변곡점 한 번 될 수 있다. 차익 실현 음,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바로 뭐 그냥 그런 의견들을 바로 눌러버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네.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미국 쪽보다는. 근데 미국 네. 쪽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제 빅테크들, M7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 변방에 있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수가 그 지수 상승을 조금 더 뒷받침할 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하고 특별히 HBM을 여기 하니까 그죠? 반도체 일반적인 업황으로 보고 인텔은 사실 미국 정부가 또 지분을 바꾸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투자하지만 여긴 또 사실은 인텔은 CPU가 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결이 다르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치고 나오는데 해묵은 HBM3 12단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른가 했는데 회사 또 그러진 않죠. 회사가 또 그건 뭐 아니라고 또 그랬대요. 굳이 또 아니라고 또 부인할 건 없고 그냥 주변 참 저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양치기 소년 끝났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야, 근데 어쨌든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밀린다는 건 그죠? 그것만 네.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일단 네. HBM3E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HBM3E가 통과했다 안 하고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통과를 못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통과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어차피 HBM3E의 가격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수익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그 본 진영에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냥 다행이다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 뭐 HBM3E 뭐 통과 소식과의 별개의 문제로 지금은 수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수급의 힘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한 유동성 장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유동성이 조금 막혀 있는 한쪽으로 쏠림이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오를 만큼의 또 호재는 없었어요. 네. 네, 이제 이건 결과론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니 수급이 결국은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나고 보니까 딱 주봉으로 보니까 진짜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만약 원형 바닥형 또 최근은 약간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컵 위드 핸들 뭐 이런 느낌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다 오르면 다 좋아 보여요. 네. 원래 차트는 만들어지고 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8만 전자 왔어요, 지금. 그죠? 네. 8만 원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삽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까? 가장 쌀 때는 아니죠. 가장 쌀 때는 아니고. 이미 네. 싼 기간은 지나갔고요. 네.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들 이제 상담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7만 원대, 8만 원대 직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이제 본전됐는데 팔아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한 10거래 연속 들어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기 시작했어요. 한 7만 7천 원대부터 팔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일부 파신 물량이 꽤 있겠죠.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겠죠. 다 파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따라 살 가격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차익 음. 실현하면서 다음 추세를 좀 기다리는 저는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가면 어떡해? 계속 가면 어떡해? 네. 난감해하시는 표정으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인데.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네. 여기서 10% 오르면 이제 9만 원이 그렇죠. 넘는 네, 가격대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10%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 지수가 한 대략 한 2, 3%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비중 그렇죠. 대충. 9만 원 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흐름이면. 그렇죠. 8만 원대도 생각보다 좀 쉽게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가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8만 원대에서 9만 원을 넘어가는 단계, 또 이것도 지나가 봐야면 또 쉽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이 네. 가장 싼 날이라고 한 의미는 뭐냐면 밸류가 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이 사진 찍자 오늘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야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이렇게 여쭤본 건데.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좋죠, 그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급으로 외국인 수급이 수급으로 너무 세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비중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단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행복한 고민이고 네, 그러게요. 그 음봉을 사랑하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죠? 좋다고 보면 음봉 때 사면 돼요. 근데 음봉 때는 안 사고 그죠? 네.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고 싶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날 버리고 나만 갈까 봐. 없나? 이러면서. 네, 사실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도 뭐 그런 중간에 소위 조정 기간 눌림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주식은 가장 좋은 방법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요. 그죠? 예. 잘 안 돼서 쌀 그렇지. 때는 잘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네. 심리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라 다 그래요. 인간의 본성,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심리가 그런 거고 투자는 근데 그거를 거슬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네, 삼성 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